저는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하면서 베트남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랑님들 중에는 베트남 신부가 엄마랑 대화하는 것들 그리고 친구들이랑 영상 통화를 할 때 잘로 영상 통화를 할 때 조금 의심이 된다. 한 3분의 1 정도는 알아들어야지 내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시는 신랑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은 내가 뒤통수를 맞을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바람일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관계라는 게 느껴지면 이혼을 해야거나 해야 될 사안이지, 내가 무슨 뭐 한국에서 살면서 베트남어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와이프가 한국어가 늘잖아요. 와이프가 내용 좀 보면 어때? 그 페이스북 잘로 통화를 중간에서 들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안 피면 그때 대응, 뭐 이혼한다든가 뭐 대응하는 거지. 근데 베트남 가서 살 생각이 있다면 배워야죠. 저는 아무튼 개인적으로 베트남에 가서 살 생각이 없다면 베트남어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에요. 좀 잔인하고 재밌는 얘기 잠깐 하자면, 이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자, 베트남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내가 너무 재밌게 잘 살았는데 이 여자가 바람을 폈어. 그럼 너무 열받고 비통하고 짜증나고 막 화나고 하겠죠. 근데 이제는 라오스 여자랑 재혼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라오스 여자랑 재혼을 하는데 베트남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또 우리 신랑님하고 어제 오늘 한 두세 시간 통화한 것 같은데, 그 개인적인 내용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무슨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했냐면, 좀 뭐 이쁘다, 넌 너무 착하다, 사랑한다, 뭐 이런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즐거울 얘기. 아우 너무 들어서 이제 식상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좀 신부한테 좀 하셔라. 놀려요, 장난치고. 재밌잖아요. 언제나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언제나 세상에 정답이란 없습니다. 철 없어져도 돼. 어린 신부 데리고 살 거잖아요.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도 왜 이 여자가 왜 나이가 철이 들어야 돼? 빨리 왜 철이 들어야 돼? 아저씨랑 결혼했으니까 와이프가 갑자기 40살의 마인드를 갖고 철이 들어야 되나? 내가 좀 철이 없어지면서 장난도 좀 치고 와이프랑. 그럼 와이프는 깔깔깔깔 웃어요. 애기처럼 좀 그런 것 좀 웃고 그런 게 있어. 예를 들면 제가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닙니다. 실없는 좀 장난도 좀 치고. 물론 여자 성향 봐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국제 결혼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젊잖아요. 시간 지나면 철들지 마라 그래도 철들어. 어차피 억지로 철들게 하지 말고 내가 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재밌게 놀아요 좀. 장인어른의 앙금이 있어서 절대 안 난가 보지. 아, 요쪽은 또 처갓집을 버리면 안 된다고. 또 어떤 신랑님들은 처갓집 도와주는 게 힘들다 그러는데, 처갓집을 버리면 안 되는 걸 설득시키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국제 결혼한 사람들도 다 달라요, 삶의 방식이. 신부는 처갓집을 버리려고 그러고, 우리 한국 신랑님 처갓집을 버리면 안 된다고 달래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본받아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베트남을 자주 갔어요, 와이프 만나러. 와이프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 남편이 저렇게 무리해서 기숙사의 다른 신랑하고 비교해도, 어학당의 다른 신부랑 비교해도, 기숙사의 어떤 신부는, 또는 어학당의 어떤 신부는, 아, 내 남편은 왜 연락도 잘 안 하고 오지도 않지? 하고 걱정을 하는데, 매주 와. 뭐 2주에 한 번씩 와.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 그리고 그 신부가 결국에는 건터에서 3시간 차 타고 호치민에 가서 또 한 2시간, 3시간 전에 공항 도착이니 원칙이니까 한 2시간 대기하고 다시 5시간 비행기를 타고 그 좁은 좌석에서 거기 내려가지고 집까지 또 한 2시간 가고, 이 과정을 이제 신부는 본인이 몸으로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마등처럼 흘러갈 거 아니야. 우리 남편 이걸 계속한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써서 미안했을 거라고. 물론 힘든 건, 어느 정도 힘든 거는 예상은 하겠지만 제가 직접 하기 전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자꾸 나를 보러 오면서 돈이 깨지는 거를, 그게 조금 미안하고 고맙고 했겠는데, 이제 그게 핵심이 아니어 버리는 거지.
아마 이 전 과정을 나를 보려고 계속 했던 거야? 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비엣젯 비행기, 그렇게 자주 가려면 비엣젯밖에 방법이 없죠. 비엣젯 그 좁은 좌석에서 5시간을 타고 가. 때로는 연착되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호치민에서 3시간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그 시부지까지 가야 돼. 이 전 과정을 한번 이제 신부가 훑은 순간, 아, 나는 우리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다. 우리 남편은 이거를 그렇게 그토록 반복했던 거구나. 나를 보러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무리가 들어가야 돼요. 무리. 이런 게 감동 포인트예요. 여자의 마음을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묘하게라도 움직일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된다니까. 그게 무리예요, 무리. 무리라고 해요, 저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한국 여자친구를 분당까지 데려다 주고 나는 택시비가 없어서 걸어오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이런 무리 없이 어떻게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냐고요, 이 얼굴로. 내 친구 중에 잘생긴 친구가 하나 있어요. 별명에 꽃이 들어가요. 남자인데. 별명에 꽃이 들어가요. 꽃. 걔는 괜찮아요. 걔는 그냥 분당에서부터 집까지 걸어오지 않아도 되는 애예요. 걔는. 여자의 마음이 이미 열려 있어요. 이미 여자의 마음이 열려 있다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열려 있다고. 우리 신랑들 중에 자기가 동안에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남 사람에 비해서 얼굴이 하얘니까 잘생겨 보인다는 거지, 어린 신부의 마음을 열려면 무리를 하셔야 된다고. 근데 저는 돈의 무리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전통올레비를 뭐 2억 동을 준다는 이런 무리는 그런 걸로 마음에 열리는 것 같진 않아요. 얼마나 이 스토리가 멋있어요. 2주에 한 번씩 와이프 만나러. 바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 비행기로 가서 일요일 새벽 비행기로 가서 월요일 날 출근을 해요. 이 과정을 계속 한다니까? 이거 얼마나 멋있는 감동 포인트입니까? 여자가 감동 안 하면 그게 비정상이지. 남편 타이틀 생기면 그냥 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업체에 돈 냈고, 업체 소개로 만났고, 내가 전통원래비도 내고, 매달 생활비도 줬잖아. 내가 네 남편이야. 누가 남편 아니래? 근데 마음을 열렸냐는 아니잖아요. 아니, 마음을 열어야. 그러니까 우리 신랑님, 오늘 상담한 그 신랑 예도 들었지만, 자꾸 좀 즐거운 얘기, 재밌는 얘기도 좀 하면서 장난도 좀 치면서, 이쁘다는 얘기, 식상해도 아무리 천번 만번을 얘기해도 이쁘다는 얘기 싫어하는 여자 없어요. 너는 너무 이쁜 것 같다. 고맙다. 내가 천 번 얘기를 들으면 이게 식상해서 기분이 나쁘다거나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보고 잘생겼다고 1000번 얘기해 줘봐요. 제발 좀. 여기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10,000번 잘생겼다고 저한테 해주잖아요. 그럼 거짓말인 거 알아요. 거짓말인 거 알아도 10만 번도 들을 수 있어요. 100만 번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쁘다, 고맙다. 자꾸 그런 얘기해서 우리 와이프가 버릇이 나빠지고 주제도 모르고 뛰면 어떡하죠? 뭔 말입니까 이게? 그렇게 저축을 해놓고 끔 잔소리를 하면 들어요. 그렇게 저축을 하고 한 번 화를 내면, 아이고 우리 와이프, 우리 애기 너무 이쁘네요 하다가 어느 날 어느 건에 내가 정말로 싫은 부분에 대해서 정색을 하면 이거 듣는다니까. 왜? 이쁘다는 얘기를 듣고 싶잖아. 누가 화내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어느 사람이 같이 사는데, 같이 살아야 되는데 화내는 얘기를 듣고 싶겠어. 생각이 없는 꽃도 이쁘다 이쁘다 해주면 좋아한다고. 그러면 나한테 이쁘다라고 맨날 얘기해주는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네. 그러면 멍충이가 아니면 이건 내가 진짜 고쳐야 되는 거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정말로 이건 내 남편이 싫어하는구나. 내가 다시 내 남편한테 좋은 얘기를 듣고 살려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복이 유지되기를 원해요. 라오스도 하셔도 되지 않냐? 저는 라오스는 싫어요.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서류가 안 돼요. 서류가. 이제 베트남은 웬만한 시골 신부 입장에서 그 위조를 시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 15년 전에, 20년 전에는 위조가 쉬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위조를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의 흘러가는 흐름상에서
보통적인 베트남 신부가 위조라는 것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베트남 15년 전, 20년 전이 라오스라고 친다면 위조가 아주 쉽다 이거예요. 일본은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일본 국제결혼은 신랑님한테 소개팅을 해주는 구조예요. 사장님도 이제 일본 하셔야죠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받은 정보에 의하면 일본은 그냥 제가 소개팅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국제결혼업인데 제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업이랑은 좀 달라요. 제가 소신을 갖고 보람을 갖는 국제결혼업은 베트남 또는 라오스, 뭐 캄보디아도 뭐 미얀마도 해당되겠죠. 캄보디아, 미얀마는 무섭고 솔직히 말하면. 라오스는 제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업이 맞는데 여기는 소요가 없다니까. 지금 현 시점에 잘못된 정보일 수는 있어요. 잘 알아보세요. 어차피 저는 안 하는 거니까. 제가 업데이트 되기 전에 알고 있는 지식은 이게 맞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가 바뀌었다면 이제 언젠간 한번 생각해 보겠죠. 라오스도 상당히 투명해졌구나. 또는 라오스도 이제 서류를 보여주고 하는구나. 왜 제가 한 달 있다 출발하는데 무려 신랑님하고 신부님이 수정이 되고 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서류 때문인데 서류는 보고 가자 이 입장인데 라오스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야? 괜찮아요. 문제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책임져 줄게요. 이거잖아. 저 이런 거 싫어해요. 저는 그렇게 되면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라오스는 제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업이 맞는데 그런 허들이 너무 높아. 제 성격상 넘을 수 없는 허들이 있고 미얀마, 캄보디아는 무서워. 그 다음에 일본은 제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업이 아니에요. 소개팅, 듀오 같은 소개팅이에요. 그래서 싫어요. 그리고 엄청 비싸요. 일본 국제결혼업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보람 있는 일도 참 많고 그리고 잘 사는 거 보면 제 성격 중에 하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거 보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국제결혼을 계속 하는 건데 그래서 베트남이에요. 저 성격에는 베트남밖에 안 돼요. 문제로서. 아니 뭐 돈을 쫓아갈 수도 있겠죠. 돈 쫓아서 라오스, 일본 다 하면은 그건 뭐 누구도 모르죠. 그 더 많이 벌지 더 적게 벌지는 모르죠. 근데 저는 막 돈을 먹고 살려고 하는 건 일은 맞지만 막 돈을 쫓아가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맞으면 못해요. 맞으면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 신랑님도 경험해 봤지만 그 현지에 신랑님 모시고 가서 동행할 때 우리가 했던 말이랑 다르잖아요. 그럼 차 돌려버려요. 그게 동행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신랑님 편에 서서 대부분은 대화랑 말로 해결이 돼요.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관계에서 한 번 정도 던져볼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원만하게 해결이 다 돼요. 제가 동행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보여주는 거죠. 내 신랑님 옆에 내가 있어. 그냥 순리대로 가. 상식적으로 행동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행동하시면 아무 일 없이 행복하실 겁니다.